안녕하십니까. 최태열의 이념 강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치 전쟁, 혹은 역사 전쟁, 혹은 체제 전쟁, 혹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념 논쟁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이 그런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은 이미 낡은 색깔론이다. 그것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나쁜 주장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복지를 어떻게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지,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무지한 자, 아니면은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한 자는 제대로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찔러야 되겠죠. 우파 진영 내에 있으면서 이념 논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자들 중에서 적군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속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좌파의 엑스맨, 좌파의 트로이 목마, 좌파의 프락치, 좌파의 간첩, 이렇게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념 전쟁은 총칼로서 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상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대한민국이 그런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념 전쟁도 전쟁이기 때문에 적과 아군의 구별을 제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진영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념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를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원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가치, 보편타당한 목표,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념 전쟁으로 할 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보다 그 원래의 의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근데 그것을 이데올로기 전쟁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말이 길어져서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념 전쟁이로 할 때, 이념이라고 할 때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가치관으로 하면은 개인 차원에서의 가치관은 통상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념이라고 할 때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이념 전쟁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좌파와 우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의 방송에서는 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내게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은
손자가 얘기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손자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고 손자는 얘기했습니다. 지피지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먼저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기 위한 것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단계로 저는 3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학습의 단계입니다. 지피지기의 단계죠. 지피지기. 손자는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손자의 그 얘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지피지기. 저걸 알고 나를 안다. 이건 무엇입니까? 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가 바로 학습이라는 뜻입니다. 알아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3가지 단계, 학습, 조직, 권력, 이 3가지 단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파 진영이 전체의 노력을 100이라고 할 때 저는 학습의 단계가 소기의 50%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조직의 단계, 그것은 30%, 그리고 권력의 단계는 20%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그런 권력 장악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갖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우파가 이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가 성공한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배워야 합니다. 좌파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의 학습의 단계, 조직의 단계, 권력 장악의 단계, 이 3단계를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배우고 채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는 가장 먼저 학습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좌파들이 학습이란 것도 참으로 오류가 많은 것입니다만 그들은 나름대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먼저 닦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우파 진영에서는 학습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영수 목사님과 강동 회장님을 만나서 우파 시민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제 만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파 시민운동에 참여한 초기 단계부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우파의 많은 인사들 중에서 이 학습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자는 것은 결국 공부하자는 얘기인데,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그냥 머리부터 흔듭니다. 이렇게 언제 공부하냐, 언제 공부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느냐, 지금 그럴 시간이 되느냐, 아이고 공부 머리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참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이 이념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저는 학습의 단계다. 전체 노력의 50% 이상을 학습에 쏟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계론 TV라는 공식 채널에서 이념 강좌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책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조직화의 단계라고 봅니다. 학습만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학습하는 바탕 위에 조직이 갖춰져야 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첫째 사람, 두 번째
재정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파 시민단체도 제대로 된 조직이 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람의 모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시민단체의 돈은 기본적으로 저는 회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비 내지 않는 회원들 이름만 아무리 많아도 그 조직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파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회비 내지 않는 명단만 가지고 있었어야 그것이 무슨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을 출발할 때부터 회비 내는 회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속 꾸준히 그런 회원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계련의 현재 회비 내는 회원은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만 제대로 된 조직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목표로 1000명의 회비 내는 회원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던 것입니다. 정계련의 정관에 의하면 정계련의 정회원은 월 5,000원 이상, 그리고 준회원은 월 1,000원 이상 이렇게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계련의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회비 내는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1000명의 회비 내는 회원이 확보된다면 그 단체는 조직으로서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단계, 권력장악의 단계라고 봅니다. 전쟁에서 권력장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기동전, 두 번째가 진치전이라고 봅니다. 기동전과 진치전이란 개념은 원래 좌파들이 만들었던 개념입니다.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강할 때 물리적으로 권력을 쟁탈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좌파의 기동전은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 모두 기동전 형태였고 6.25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기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5.18도 좌파의 기동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일으켰던 기동전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투 방식, 그것은 바로 진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치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학습시켜 그들을 동조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뜻하는 것입니다. 좌파는 대한민국에서 진치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우리 우파도 진치전을 제대로 피해야 합니다. 우파적 가치를 제대로 학습하고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서 이 우파적 가치야말로 가장 따라야 할 제대로 된 이념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동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이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학습의 단계, 두 번째 조직화의 단계, 세 번째 권력 장악의 단계,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쏟아야 할 노력의 비율을 저는 학습의 단계가 최초 50%, 조직화의 단계가 두 번째 30%, 그리고 마지막 권력 장악의 단계가 마지막 20%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